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미국 의회에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패트리엇 및 기타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을 긴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에게 공개 서한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른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대답은 이미 분명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미국은 유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젤렌스키는 크렘린이 다시 동원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얘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일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도널드 트럼프,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공개 서한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는 감사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5일, 저는 여러분께 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며칠 전에 작성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날 미국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이미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세상이 훨씬 더 어두웠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주시는 모든 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5월 24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극도로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늘에서 가해지는 테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지원하는 모든 조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가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중동 지역의 안전과 방공 강화, 그리고 미군 기지 보호를 돕기 위해 파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이를 인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다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드론 방어에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체 방공 시스템 생산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 세계의 친구들과 파트너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우리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모든 종류의 러시아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테러를 강화하려는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수요가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방어와 동맹국 및 파트너의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한 유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우리나라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우크라이나 하늘을 지키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정 수량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는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블린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2022년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인정했습니다. 하이마스, 아타캄스 미사일, 브래들리, 그리고 F-16 전투기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워싱턴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용문이 나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러시아는 민주주의 세계가 지원하는 국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이며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갖추고 유럽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럽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재래식 무기에서 단 하나라도 중요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는 통상적인 외교를 피할 것입니다. 오늘날 탄도미사일은 전장에서 그의 마지막 우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러시아의 테러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 서한을 통해 요청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 외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트럼프와의 기존 소통 채널이 사실상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우려스러운 경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다른 두 가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인도적 조치를 취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는 유럽 국가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거의 50개국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촉구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동안에도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탄도미사일과 킨잘 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장기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앞으로 2-3년 더 전투가 계속될 것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연초에 키이우에서는 미국의 중재로 협상이 최소한 임시 합의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키이우는 군 철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군대 철수를 조건으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요구했고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논의된 어떤 합의안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22일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몸 건강히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